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선거운동 지금 시작이 됐죠. 그런데 맨 첫 번째의 쟁점이 이재명 사당화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그 최고위원 출마를 하는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봤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사당화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인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이 사당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조응천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민심보다는 당심. 아니 당심으로 포장한 강성 팬덤을 추종할 뿐이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건 구두선에 불과하다.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강성 팬덤의 폭력적 집단 행동에 당이 휘청거리고 당 결정이 번복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조응천 의원은 친문계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계임을 본인이 커밍아웃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거는 왜 조응천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이 사당화 논란을 제기했느냐. 이건 뭐냐면 어제 그저께죠. 17일 날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 당원 지위 강화라는 거를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원 많은 분들이 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왜냐면 어대명이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당내 문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몰고 올 파장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안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시에 많은 분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맞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작년 4.7 재보궐선거 졌고요. 그 다음에 대선에서 지고 그 다음에 6.1 지방선거에서 진 이유는 결국 당의 일부 극렬 분자들, 강성 지지자들, 이 강성 지지자들의 뜻에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 되는 바람에 결국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검수한 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강성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강성친문 중에서도 또 진짜 강성친문들은 이재명 후보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철험회 같은 그런 친문이었다가 나중에 이재명 지지 쪽으로 바꿨지만 소위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들다 보니까 검수합방 같은 걸 밀어붙여서 지방선거에서는 더욱더 참패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분리됐기 때문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맞죠. 그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당 민주연구원 분석보고서나 여기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그러면서도 해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은 뭐냐면 당원의 지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괴리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이다. 거꾸로 가는 거죠. 이 괴리를 좁히려면 당원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 아니고 당심을 민심에 가깝게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는 게 해법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안을 제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지역위원회의 당원총회를 정례화하겠다.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 온라인 당원 청원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당원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원들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 뜻을 받들겠다는 거는 결국 당원들의 뜻대로 당을 운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당원들의 뜻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당원이 굉장히 많다고 할지라도 이 당원총회나 뭐 아니면 당원투표나 온라인 당원청원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은 그 강성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표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성 지지자가 예를 들어서 30%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원총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요, 이 30%가 50%가 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다른 당원들은 투표율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투표율이 80%, 9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이 왜곡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 많이 지지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이재명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 의원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상당히 얕다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 당 어떤 운영 구조, 당심의 결정 과정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는 윤영찬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당이 사당화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왜 이렇게 당원들의 뜻을 강화하겠다, 당원 지위 강화라는 걸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놨을까? 그게 지금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권리당원의 뜻을 잘 반영하겠다. 권리당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권리당원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당원지위 강화라는 안을 들고 나온 거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지금은 전당대회니까 이건 대선이 아닙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당원들의 뜻이니까 당원들한테 표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공약을 내건 거죠.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라는 사람의 선거 전략, 이런 점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다. 우리가 이걸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른 대표 후보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타겟으로 하는 걸 그 사람들한테 환심이 사는 일종의 맞춤형 공약을 지금 내세운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권리당원 비중이 40%로 많이 커졌기 때문에 대의원 비중은 줄였죠. 45%에서 30%로 줄였습니다. 물론 대의원들도 당원입니다. 어찌 보면 대의원이 훨씬 더 권리당원보다 당성이 강한 당원이겠죠. 그러나 대의원들은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으로 얘기하면 당협위원장의 뜻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권리당원이니까 권리당원들의 지위를 강화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권리당원의 표를 모으기 위한 수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뜻을 강조하고 당원 지위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완전 전당대회용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이런 것까지도 내다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 후년에 공천을 하죠. 이번 8.28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가 내년 후년에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공천은 아마 상당수는 또 경선을 해야 될 겁니다. 경선은 누구 뜻이 제일 중요하죠? 대표도 공천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거고요. 그 다음은 당원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후년에 공천을 할 때 본인의 이제 의지에 따라서 난 이 사람을 공천해 주겠다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상당수의 지역에서 또 당원들의 투표로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재명 의원, 이재명 뭐 어찌 보면 이번 당대표 뭐 어대명이니까 이번 당대표는 내년 후년 총선까지도 벌써 염두에 두고 지금 당원들을 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그래서 사당화 논란이 빚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의 뜻과 당원들의 뜻이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당화 논란 이렇게 해서 이건 이재명 의원을 공격할 일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사실은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당원들의 뜻, 이걸 정확하게 반영하거나 그 사람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내놓고 이재명 의원의 당원 지위 강화라는 것을 공격하면 아마 당원들은 이재명 의원한테 더 많은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이재명 의원의 선거 전략, 대단히 다른 대표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 뭐 이런 공격을 지금 그 다른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나 또는 친문계 후보들이 하는데 어찌 보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재명 의원의 특징 중에, 정치 스타일 중에 하나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주장을 계속 하겠지만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대표가 되고 나면 또 이런 공약 언제 했느냐 식으로 표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거는 언제 알 수가 있느냐.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작년 9월부터 자,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특검 반대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먼저다.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 말쯤 되니까 그때는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3월 9일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특검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의원이 특검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대했죠. 반대하고 특검 도입해봤자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시점에 특검을 도입하자고 공세를, 역공을 펼친 거죠. 명분에서 안 밀리려고. 그런 사람이고요. 자, 이번에 보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DJ 정신, 노무현 정신 다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딱 앞두고서 노무현은 쏙 들어가고 DJ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은 DJ의 표가 노무현의 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DJ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 또 DJ 정신, 노무현 정신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 아까 당원 지위 강화도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언제 그렇게 당원 지위 강화를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당원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당원 지위 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 이거죠. 앞으로 여건이 변하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대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민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마 민심 강화하는 걸 혁신이라고 또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이재명 의원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대단히 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원지위 강화라고 그러지만 이거 아마 8.28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되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신용만 하고요. 또 언제 어떻게 표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당화 논란? 어차피 대표에 당선되면 사당화 됩니다. 이 당에서 대중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이재명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당화는 되는 거고, 그런데도 이재명 의원은 바로 보다 더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당원들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어제도 좀 제가 황당한 일을 했는데, 어제 이재명 의원이 갑자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거 출마 자격을 좀 줬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에서 접수를 거부한 때입니다. 근데 왜 어제 얘기했을까요? 접수 거부해서 이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됐으니까 립서비스를 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전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재명 의원이 그런 얘기 아마 했으면 상황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기자들이 질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요, 아이고 제가 좀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지원 불출마, 이제 출마 못하는 게 확정되니까 그게 좀 출마 좀 시켜주지, 이런 스타일이다.
저는 이번에 당원지위 강화도 바로 그런 스타일로 봅니다. 그런 스타일이 압축돼서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당원지위 강화 법안, 혁신안이라고 이걸 내놓든 내놓지 않든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이재명 당대표 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그 당대표의 어떤 정치의 그 이거를 능가할 사람이 이 당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사당화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 차기 당대표에 대한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리스크,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의원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테크닉, 이거는 이 당내에서는 단연 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사당화 논란, 글쎄요, 그거를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입지만 강화해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이재명의 사당화를 막으려면 사실은 이재명 의원과 견줄 만한 그런 대중성을 확보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재명 후보 뭐 공격만 한다고 이재명의 사당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